동남권 신공항 논란, 이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타임라인을 타고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권 때인 2002년부터입니다.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후 정치권에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많은 공약들이 남발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만 2016년 외국 연구 영역을 통해 김해 신공항이 최종 선정됐죠.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모처럼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크게 갈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4년여 만에 그것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지화가 결정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보궐선거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이 결정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예. 그거는 우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호남 일부까지 이 남부권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형 관문 국제공항이 아니고 예. 중소규모의 중규모 국제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는 그거 만들어준 걸로 동남권 주민들한테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물러설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갈망하는 인천공항에 비견될 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 건설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해 신공항 구상이 백지화되면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쭉 설명하셨던 지난 정부, 저지난 정부 때 무산됐던 동남권 제2관문 국제공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다가 김해 신공항으로 틀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만일 가덕도로 결정이 나면 TK 민심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때 예. 그게 김해 신공항 정도 규모인 중소중견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10여 년 전에 우리 동남권 남부권 주민들이 절망했던 대형 관문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예. 그에 따라서 대구 경북 입장은 달라질 겁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관심 가지는 거는 그런 인천공항에 필적할 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일 때 관심을 가지죠. 예. 그런 공항은 대구 경북도 이용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예. 관심 가지는데 김해 신공항이나 또는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고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추구하는 공항이 김해 신공항 정도 규모의 중소규모 공항이면은 예. 이런 공항은 대구 경북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와 경남 일부 정도의 여객들이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크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나 PK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찬성하는, 야당도 물론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개입하면 다시 이 문제가 과거의 실패 전철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과 산업체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정부 예산 재정 당국이 정책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야 되지. 예. 정당이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론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치화돼 가지고 사업을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은 빠지는 게 사업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는 이 가덕도냐 밀양이나 하다가 김해로 결정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거긴 혹시 동의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업을 발표를 했다가 사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 경북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그 경남 울산하고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하고 사이에 유치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결국은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서 예. 정부가 이쪽 선도 못 들어주고 저쪽 선도 못 들어주는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백지화라는 그런 불행한 그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 공항이 어떤 것이고 입지는 어디가 가장 그 최지이고 그러니까 이 그 잠재적인 이 고객들 산업체나 일반 그 지역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이용하기 좋으냐 그리고 가장 안전하냐 그리고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 최소화될 수 있느냐 이런 객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문제가 지난번 같은 그런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뭐 가덕도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어쨌든 모양새는 가덕도로 가는 쪽인 것 같거든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던 것하고도 똑같은데, 예. 김해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됐을 경우에 새로운 그 신공항 대안이 김해 공항 정도의 중소규모의 국제공항이냐, 지방국제공항이냐, 아니면은 인천공항하고 필적할 만한 투톱이 될 만한 그런 동남권 관문 대형 국제공항이냐, 그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대형 국제공항이면은 이제 김현미 장관 말처럼 이제 수요조사나 입지 문제나 이런 걸 이제 원점에서 다시 이제 조사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거고 그 절차의 그 결과로 가덕도가 만약에 동남권 관문공항 대형 그 국제공항의 입지로 결정된다면 그건 그대로 가야죠. 근데 그건 이제 아직은 그건 이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 의원님 말씀 일단은 국제 허브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난번에 프랑스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예. 그때 밀양이 2등을 했거든요. 가덕도가 3등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밀양이니까 우리 밀양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만일 가덕도로 간다고 했을 때? 밀양 주민들은 한 11만이고 오히려 거기에 반발했던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주민들 합하면은 뭐 몇백만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변수인데 그때도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김해공항은 아예 그 자격 요건에 들지도 않았었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입지 후보지로 올라갔는데 점수는 밀양이 조금 더 높아서 1위를 하고 가덕도가 2위를 했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보면은 둘 중에 어디를 해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하든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밀양이 조금 더 나은 걸로 결국 평가가 나왔지만은 밀양을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된다면 가덕도로라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 안 되면 아니면 안 된다 뭐 여기 아니면 나는 반대다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든 일반 시도민이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이야기처럼 국제 허브로 공항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입법도 검토해야 된다. 그 인천공항도 사실은 그 특별법으로 해갖고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의 미래가 걸리는 문제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생사가 걸린 문제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네요.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걸로 봅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무수한 검토와 연구 확인 과정을
또 그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반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 절차도 그때 많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간소화 되어 있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이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또 뭐 일부 지역 언론이나 또 일부 지역 단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경쟁을 과열시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갈등, 분열 야기시켜가지고 정치적 부담 키워가지고 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불행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특별법 만드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발표 나고 그 권영진 대구시장도 좀 반발하는 것 같고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김해공항 사태는 월성 1호기하고 반박이다. 감사가 필요하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과정, 지난 정부 때 그것도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예. 이걸 뒤집는 지금 현재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거지. 예. 그 과정은 여전히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정치적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좀 불합리하게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난 그거는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 자체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예. 대구 경북에서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 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김해공항을 백지화하면서 가덕도든 어디든 옮겨가는데 그게 김해공항하고 똑같은 규모면은 대구 경북 쪽에서 기대하는 아까 모두 말씀드린 그런 대형 관문 공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거 정도 만들어줘 놓고 가덕도든 어디든 김해공항 정도 규모의 중규모 지방공항을 만들어줘 놓고는 할 일 다 했다. 정부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대형 관문 공항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도 안 보고 그거는 그냥 본인 무효된 것처럼 발을 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대구 경북 쪽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형 관문 국정원으로 갈 경우에는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구 경북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덕도로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그 두 가지 정도가 대구 경북 쪽의 염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요.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 결과가 이 가덕도 민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TK에서 계속 반발하고 국민의힘의 TK 소속 지자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면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은 정부가 새로운 신공항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중소 중견 규모의 지방국제공항이냐 아니면 인천공항하고 투톱 체제로 가는 동남권 대형 관문 공항이냐 이걸 빨리 정리해주면은 불필요한 갈등은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가덕도 공항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 가든 간에 여당도 찬성하고 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여론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누가 특별히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거는 없는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쭤보죠. 예. 보궐이 서울 큰 선거가 이제 부산과 서울인데. 예. 서울시장에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름까지 나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 바로 대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후보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권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 세 분 중에 누군가가 나가면 저는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분이든 간에 당에서 강력하게 설득하고 또 추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대선에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빠진다면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개인적인 역량을 볼 때는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보다 저는 조금 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세가 지금까지 4차례 계속 선거에서 지면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좀 후보들이 뜨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개개인의 역량이나 경쟁력은 민주당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분발시키고
또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거가 예정된 4월이 이사철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안 그래도 시끄러운 부동산, 집값 문제가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죠.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한 신공항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런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의원님께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게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뭐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 자체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었다? 네, 그것이 이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아주 세게 충돌을 했죠. 예. 대구 경북은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고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 양측의 줄다리기에 아주 난감해진 박근혜가 제3의 대안으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해 공항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러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중국 민항기가 그 산에 충돌해가지고 추락했던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6월 달입니까? 국토교통부와 부산, 울산, 경남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무총리실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검증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1년여 정도의 검증 결과를 거쳐서 오늘 그 결정이 난 겁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주민들 민원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해 신공항은 제2의 월성 1호기다. 선거 득보러 가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받고 나서 감사원이 고발도 안 했습니다만 검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 여당의 향후 후속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 부울경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가덕도 결정 나더라도 그 인천공항 만들 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밟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정했던 입지가 이제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왕에 유력한 입지들로 제기되었던 공항 입지들이 있잖아요. 가덕도를 예. 포함해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이슈는 부산 보궐에서 여당에게 조금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서울 보궐에서 부동산 이슈는 여당한테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야당이 그것을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인데 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집값을 잡고 또 어떻게 전세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저 그냥 정치 공세만 골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야당의 주장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주택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다 혜택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 서민들이 이런 주장에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예.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건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은. 예. 막 필요하다고 해서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게 주택이에요. 예. 최소한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주택 공급의 일반적인 주기인데 예.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공급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하면서 결국은 안정화로 가겠다는 건데 어쨌든 집값 또 전세값은 뛰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좀 갈라봐야 되는데 예. 부동산의 매매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은 차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막 폭등했던 어떤 상승 기류는 완전히 꺾였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조금 더 이런 그 하향 안정화 추세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거래 문제인데 전세 거래 문제는 이것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야당은 지난번 임대주택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난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전세 기간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그냥 눌러 살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가지고 5% 이내에서만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주거 기간은 2배가 늘어난 거죠. 예.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 이게 대체로 세입자의 10 내지 20%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장 문제입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부가 긴급 공급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예. 또 단기적으로는 저는 보다 좀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한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전세를 더 올려받게 되는데 네. 이게 새롭게 전세를 얻는 사람은 5% 상한제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한을 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얼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은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십니까? 아니면 뭐 발의를 하셨습니까? 예, 현재 준비 중입니다. 법안 준비 중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문제는 주택 가격 문제는 내년 초쯤에 되면 안정될 것이다. 6월 달이 기준이니까요. 아마 네. 조금 집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전세는 또 다른 대책을 지금 생각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네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에 관한 법률. 네. 이건 어떤 겁니까? 뭐 복잡하긴 한데 크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법을 합쳤는데 그 기존에 있던 법들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를 새롭게 규율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 또 감정평가, 또 부동산 개발업 정도만 법정화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라든지 자문업, 또 분양 대행업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서비스 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네들은 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선의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고하거나 등록하게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수많이 교란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위법한 거다, 불법한 거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던 행위, 가령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집값 담합을 벌인다든지 또는 허위 정보를 막 흘려가지고 부동산 값을 띄운다든지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고요. 연결된 김에 자,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도 정기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고 벌금, 결국은 또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일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원칙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거래 3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만큼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으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개정해서 이런 그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었고 특히나 원청업체의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해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원청의 관리 책임 또 원청의 안전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 때문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중대재해로 하느냐 산업법 개정을 하느냐 이거는 당 내에서도 논쟁과 토론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있긴 합니다마는 당대표의 언명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당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3월 초인데 재보궐 이후로 연기하자, 임기를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은 당직을 1년 전에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보궐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보궐선거는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것이 맞는 만큼 뭐 다른 절충안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뭐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면 당헌 당규를 또 개정해야 되니까 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충안이라고 한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책임있게 지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